소비만 지르지 말고 여러분 저축 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저축을 질렀다가 이거 한 3개월도 안 돼서 깨면 어떡하냐. 아니 여러분 너무 생소하고 너무 그 프레시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 작가님이 내가 그래서 적금 질렀다. 충동 적금. 충동 적금. 제가 야 이거 괜찮다. 처음 들어본 얘기. 충동 적금. 네.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날 이것저것 한번 주렁주렁 매달아 보기도 하고 눈에 줄을 2줄 그릴까 3줄 그릴까 이것도 해보는데 안 어울려요. 보통 이럴 때는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맨 얼굴을 잘 관리하는 게 그게 답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사봐도 죄다 마이너스. 그러면 기본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머니 트레이너로 딱 1억만 모읍시다. 이런 책도 쓰신 분이죠. 김경필 작가에게 어떻게 하면 돈 빨리 모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요거 우리 그때 왜 이런 이름 지으셨는지 한번 묻고 답하고 했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한다, 운동한다, 저축한다 이런 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반복의 결과물인데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반복이라는 건 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이 필요한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돈 관리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머니 트레이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PT 받을 때 트레이너랑 만나듯이 규칙적으로 만나잖아요. 맞아요. 주 2회, 주 3회.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돈 가치가 그냥 뚝뚝 떨어져요. 맞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근데 이럴 때 작가님이 강조하신 게 행복 공식?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행복 공식이 약간 뜬금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예. 네. 이게 돈이라는 거는 절대 금액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벌이 제일 행복하겠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좀 다른 거 아닐까. 행복 공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원하는 것이 분자, 가진 것이 분모. 네, 그렇죠. 아니 분모값이 원하는 것, 분모가 원하는 것, 그리고 분자가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플한 게 딱 2가지만 열심히 하면 행복해진다. 분자값을 늘리고 분모값은 줄여야 되는데 자 분자값은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여쭤볼게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가진 것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졌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에 무슨 사업해서 쫄딱 망했다 이런 거 아니면 10년 전보다는 당연히 분자값이 커졌어요. 근데 나는 왜 안 행복하냐? 그 사이에 분모값인 원하는 것이 너무 빨리 커져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뚱뚱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시던데 견물생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보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행복의 잣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2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기쁨을 가질 때 제가 조금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이 우울감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근데 이 우울감의 원인이 놀랍게도 뭘 것 같습니까? 우울감의 원인이 일단 살 때문일까 이런 생각 살짝 해보고요. 허세 때문인가? 약간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비교 때문인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울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아니 원인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요. 바로 뭐냐면 뭘 못 가져서 뭘 하고 싶은 걸 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구나. 요거 때문이거든요. 결국 저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랑 달리 주식 투자는 성공하면 굉장히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저축이라는 거는 1년 후에 얼마, 2년 후에 얼마, 내가 33살에는 얼마가 되고 34살에는 얼마가 되겠구나라는 이 로드맵이 쫙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금액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내가 좀 미래가 보인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렇구나. 이 로드맵이 딱 있고 10년 뒤에 얼마 된다. 요거는 계산이 딱 나오니까 일단 골은 덜 아플 것 같아요. 투자보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렇게 마음가짐 또 수양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작년에 책을 내셨는데
딱 1억만 모읍시다. 네. 제목이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요즘 세상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왜 꼭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9천만 원 모으면 안 되냐? 8천만 원 모으면 안 되냐? 안 되는 거는 아니죠. 8,990만 원 안 근데 돼요? 8,990만 원도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8,990만 원이면 내가 뭔가 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1억이라고 하는 제가 1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책 제목이 제가 딱 1억만 모읍시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네. 그럼 딱 1억만 모으면 진짜 모든 게 끝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끝난다. 왜 그러냐면 1억을 딱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모은 사람은 그 모으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태도가 바뀌고 돈에 대한 자세가 바뀐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걸 딱 모아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갈 때 보면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막 달리지 않습니까? 네. 이륙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세게 달려봐야 300km, 400km밖에 안 돼. 근데 비행을 하는 것은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800km에서 1000km로 날아가거든요. 탄력 받았네요. 1억을 네. 모으면 1억 모으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 100가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그게 뭐냐? 지금 빨리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도 전에 1억 모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네. 제발 1억 모으고 물어봐라. 이런 거네요. 나 아파트 당첨되면 어떻게 계약금 20% 어떻게 내? 당첨되고 일단 얘기하자. 당첨되고 얘기해라. 일단 당첨되면 네. 답이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빨리 모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드릉드릉 1억 원 모으기 출발하고 싶은데 요게 또 잘 모으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모으는 사람이 있대요. 요 성향 차이가 있습니까? 뭐 사실 그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주변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 주변에 저 친구 내가 월급 거의 아는데 뻔한데 네. 막 외제차를 탄다. 그다음에 나 저 친구 월급 뻔히 아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이번 또 5월 연휴에도 또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고 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혹시 엄마 아빠가 부자? 뭐 이런 생각 가끔 근데 해봤어요. 엄마 아빠도 네. 내가 뻔히 아는데 집안 형편 안 그럴 그 상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청취자 그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느냐 말이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딱 이유 하나는 지금 현재 일상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소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과소비는 불안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일상이 행복하지 않은지 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자, 여러분 혹시 출근과 동시에 퇴근 기다립니까? 동시에 말고 출근하면서 출근하고 있지만 퇴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러면은 일상이 자꾸 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일요일 날 저녁에 혹시 뒷목이 뻣뻣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기본 옵션 그죠? 아니에요? 기본 옵션. 그래서 자꾸 주말만 기다리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평일 5일 동안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딱 주말만 기다리는 그런 패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 평일 동안에 고생한 나한테 자꾸 뭘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상을 해야 되고 탈출을 해야 되고 이런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마음 먹고 오늘 방송 듣고 딱 적금을 질렀다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일상에서의 행복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저도 알죠. 저도 직장 생활 했는데 주말만큼 평일이 익사이팅하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아는데 최소한 너무너무 나가기 싫고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아플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의 행복을 일단은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껴가지고 좀 그래 저축 좀 해야 돼. 너무 저축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행동을 하려면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걸 거꾸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일단 한번 질러버려요? 그렇죠. 소비만 지르지 말고 여러분 저축 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저축을 질렀다가 이거 한 3개월도 안 돼서 깨면 어떡하냐. 아니 여러분 너무 생소하고 너무 프레시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 작가님이 내가 그래서 적금 질렀다.
충동 적금. 충동 적금. 제가 야, 이거 괜찮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충동 적금. 예. 왜냐하면 적금은 여러분 질렀다 그래도 뒤탈이 전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뒤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충동 예금, 충동 적금. 그래, 충동 예금, 충동 적금 이런 것들은 가다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라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는데 적금은 가다가 중재하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깨도 아무 상관없어요.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금하다가 2달만 하고 말았어도 그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축을 1억 모으기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저축, 먼저 저축한다는 거예요. 2번째 강제저축, 그다음에 정기저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증액저축입니다. 증액저축. 지금 말씀하신 게 월급이 딱 들어오면은 다른 거 다 빼고 일단 저축하고 시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하고 요 1, 2, 3번은 은행이 알아서 해줘요. 맞아요. 충동 적금하시면 매월 15일에 알아서 따박따박 가져가는데 증액저축은 점점 늘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을 들 때도 나 100kg 들 수 있어 그러고 하다가 그냥 허리 나가는 거예요. 응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50kg로 하고 조금씩 되면은 이제 5kg씩 증량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요. 우리 충동 적금 요 반응 좋은데요. 이거 저작권 저한테 있으니까 꼭 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작가님. 자, 충동 적금. 충동 적금, 충동 예금. 오늘 제가 만든 한마디인데 소득이 빤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맞아요. 200만 원 받는데 이거 가지고 1억 원 만들려면은 저는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 만들어라 그러고 뭐 한 4년 5년 정도 잘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 1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하면 200만 원, 25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분들은 그거는 나는 월급 250이니까 200이니까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월급 700, 800 받는 사람이 1억 안 모아도 돼요. 그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떻게 쓰다 남는 돈이 한 1억 될 수도 있고. 속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200, 250이니까 더더욱 1억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00, 250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한 5년 안에 1억을 만든다.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5년 안에 1억은 못 만들겠지.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만 원인 분은 7년 안에, 250이면 6년 안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있죠. 5년 안에 1억을 만들면 그 1억이 지금 1억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7년 있다 1억을 만들면 왠지 그 1억은 지금 1억하고 다를 것 같다.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자 2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플랜 한번 짜볼게요. 플랜 한번 짜보도록 하죠. 100만 원 이상 저축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어려우니까 5만 원 깎아준 거야. 95에서 출발할게요. 95에서. 근데 시동 걸었어요. 95만 원을 그냥 정기적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임금이 낮고 월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한테 그래도 국가가 주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가 70만 원까지 이 정부기여금을 매달 넣어주는데 소득에 따라서 좀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을 많이 넣어주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200만 원 정도 받는다. 95만 원 중에 70만 원 청년 도약계좌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5만 원은 그냥 일반 정기적금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95만 원을 일단 1년간 저축을 해. 내년에는 월급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조금 올려주시겠죠. 이제 양심상 이 정도 적은 월급이면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올려줍니다. 사장님이 조금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한 1년 정도 저축하니까 뭐가 생겨요? 저축의 근육이 생겨. 해보니까 또 어떻게 하니까 넘어가네. 전완근 생겼어요. 전완근 생깁니다. 전완근. 생각의 전환이 되는 전완근이 생기죠. 그러니까 10만 원만 증액해보자. 10만 원? 100만 원 넘었어요. 105만 자 이제 105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5만 원 되고 그 다음 이제 3년 차가 되면 벌써 내가 1억 모으기 저축한 지가 2년이 지난 거야. 상당히 전완근이 탄탄해지고 저축의 근육이 올라와 있죠. 딱 10만 원만 더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년을 딱 가잖아요. 5년 만에 청년도약계좌는 탑니다. 그 탄 금액은 다시 예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7년 후에 얼마 되냐면 1억 2,100만 원이 돼요. 이야. 근데 아까 1억 모으기라고 그랬는데 왜 1억 2,100만 원을 모았느냐. 사실 인플레이션 2% 정도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7년 후에 1억을 모으려면은 지금 1억 1,500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지금과 동일하려면. 근데 1억 2천만 원이 모였으니까 실제 지금 화폐 가치로는 1억 500이 된 거죠. 그 1억 모으라고 그러더니 왜 1억 500이나 모았냐? 500만 원은 유럽 여행 가야죠. 아, 그동안 7년 동안 애끼고 애껴서 그렇죠. 1억 모은 나 자신 너무 칭찬해. 말 그대로 지금 파리의 에펠타워 앞에서 막 사진 찍는 한국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 1억 모으고 와서 사진 찍는 분들은 너무 해피한데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갖고 사진 찍는 분들은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신용카드 가격 생각하면은 진짜 그쵸. 가슴이 아픈 거죠. 맞아요. 요즘 여행 상품 보니까 여행 먼저 갔다 오고 페이는 나중에 하라는 것도 맞아요. 있던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작가님 네. 저 여기서 잠깐 삐뚤어지고 싶은 게 네. 7년 차에 그러면은 10만 원씩 증액한 155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사장님이 월급을 조금 올려주시겠지만 200만 원 살짝 넘는 월급에 155만 원씩 저금하려면 그냥 200이라고 가정하면 45만 원만 쓰란 얘기잖아요. 근데 한 달에. 그 사이에 급여가 만약에 네. 200만 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는다. 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테크는 수익률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재테크는 세 가지가 합쳐지는 함수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네. 원금을 높여야 되는데 소득이 지금 계속 200만 원인데 나 지금 4년 5년 지났는데도 계속 월급 200만 원인데 어떡하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한 네. 거냐? 당연히 사업주가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런 직장에서 성장 발전을 하지 않는데 왜 이직이나 다른 일을 하거나 엔잡을 하거나 왜 발버둥을 안 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200에서 155 모으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계산기 200에서는 155 못 모으죠. 계산기 막 두들겼더니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그거는. 매일매일 밥값 10,000원에 뭐 출퇴근할 때 교통비에 이틀에 한 번 커피 한 잔 이렇게만 해도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요. 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네. 이걸로 6년 안에 1억 원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모아야 됩니까? 한 달에? 그러려면은 이제 6년 안에 만들려면 155만 원 정도는 저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5만 원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숫자예요. 250만 원대, 300만 원대에 있는 분들은. 네. 155로 시작하지 말고 155를 계속 5년을 해도 물론 1억이 5년 안에 생기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액이 없잖아요. 증액이 없다는 건 근손실이 생기는 거야. 아, 근손실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내가 네. 155를 하는데 내년에 월급이 올랐는데도 계속 155로 한다는 건 저축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단백질 추가로 투입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5를 5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 133만 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아, 그러면은 아령 한 3kg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133만 원으로 시작한 다음에 13만 원씩 증액을 해서 5년을 가라. 그래도 1억 나오거든요. 그게 훨씬 낫지 155를 갖다가 5년 똑같이 낸다 그러면 그것도 1억 나오긴 하지만 근손실이 생긴다. 그렇죠. 1억 나오기 전에 토가 먼저 나오지 그렇지. 않을까. 토 나와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155만 원은 근손실 옵니다. 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요즘에 투자가 굉장히 유행인데 저희도 하루 종일 투자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저금으로 가면 너무 머니까 시원하게 주식 투자. 이 충동 주식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충동 주식은 엄청 많죠. 네.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언제 저축해서 이렇게 모아. 그리고 저기 주식으로 좀 하지. 그리고 또 미주가 뭐 최근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뭐 지난 15년간 S&P 작년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S&P 500 지수를 네. 보면은 2022년도 한 해만 빼고는 14년 내내 올랐거든요. 저 이러니까 그리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S&P 500 지수의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뽑아봤어요. 2022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2025년 올해죠. 올해 1월 1일 날 딱 마감을 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33.7%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요즘 뭐 워낙 그 숫자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좀 네. 없어지셨을 텐데 33.7%가 얼마나 대단한 수익률이냐면 최근에는 그 예적금에서 받는 이자율이 수익률이 세금 떼고 나면 2%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33.7이 3년 동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 1월 1일 날 누가 1억 원을 S&P 500에다가 박아놓고 3년 지난 올해 1월 1일까지 한 번도 안 찾고 아.
내버려둔 사람이 있을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3.7이라는 건 그냥 이론적으로 있는 수익률이지. 네. 뭐 예를 들면은 1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2022년도에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라든지. 누가 날 한 대 때려서 3년 동안 푹 자고 일어났다. 기억상실증에 네. 걸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감옥에 가갖고 어떻게 내가 매도를 못했다든지 이거 아니면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1억 원을 3년 전에 넣어놓고 3년간 붙잡고 버티는 투자가 아니라 뭐 50만 원 넣었다가 불안해서 다시 찾았다가 또 100만 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적립식 투자에선 말이죠. 절대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저희 집에 CCTV 달아서 보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지난 3년간의 S&P 500 지수가 6개월 단위로 6개 구간 중에 처음에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살짝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네. 평균 6개월에 5.6%씩 상승했거든요. 요 수익률이 앞으로도 3년 동안 똑같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150 아까 5만 원, 153만 원 정도를 정기 적금하던 거를 좋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무조건 S&P 500에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똑같이 3년간 넣었다면 정기 적금한 것보다 얼마나 더 나올까? 요거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자, 네. 원금이 5,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3년 동안. 네. 정기 적금을 했다면 얼마를 타게 되냐면 5,720만 원 정도 타게 되는데 요걸 S&P 500에 넣고 지난 3년간의 어떤 환상적인 수익률이 네.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고 봤을 때 얼마가 더 나오냐면 정기 적금했던 것보다 506만 원이 더 나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그렇죠. 네. 여러분 놀라셨죠? 물론 여기에는 배당은 뺀 거예요. 뭐 배당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배당은 또 과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팔면 양도소득세가 그렇죠.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거 다 그냥 퉁치고 없애버리고 시세 차익만 놓고 봤을 때 자 153만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을 넣어서 3년 동안 5,500을 밀어 넣었는데 지난 3년간 그렇게 환상적인 수익률이 똑같이 나와도 506만 원밖에 수익이 더 안 나온다. 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정도 3년간 투자했으면 내가 봤을 땐 주식 올라서 기분 좋아갖고 밥 싼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어떤 사람은 차 바꾸려고 그러다가 야 나 요즘 맞아요. 얼마나 오르는데 그냥 벤츠로 뽑자 뭐 이렇게 네.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소비 당뇨에서 벗어나는 게 부자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